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백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변 검사 항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때 이게 다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특히 이제 혈뇨라든지 단백뇨 이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우리가 그냥 보통 병원에 가서 이제 소변 검사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혈뇨가 있다, 혹은 단백뇨가 있다, 이런 이상 소견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대부분 이제 딥스틱 테스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런 그 종이 스틱 같은 거에 여기 이렇게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소변을 묻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요게 이제 1 포지티브, 2 포지티브, 3 포지티브, 4 포지티브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아예 안 나오면 제로고요. 그래서 단백뇨라고 하면 단백뇨가 이제 1 포지티브, 2 포지티브, 3 포지티브, 4 포지티브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각각이 이제 양이 이제 1, 2, 3, 4 이렇게 갈수록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일 때는 1 포지티브일 때는 15에서 30 mg per 데시리터고요. 2 포지티브일 때는 50에서 100, 3일 때는 150에서 300, 4 포지티브일 때는 500에서 10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숫자가 높아질수록 단백뇨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그러니까 1 포지티브가 예를 들어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괜찮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 포지티브일 때부터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괜찮은 건지 그걸 판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 이상이 있는 단백뇨의 경우에는요, 콩팥 질환이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단백뇨가 점점 심해지면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콩팥이 계속 망가지고 그런 코스로 갈 수가 있어서 1 포지티브일 때도 이게 확실한 단백뇨라면 원래는 단백뇨 하나도 없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로 단백뇨가 있는 거라면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포지티브 이상일 때는 이건 명확하죠. 이때는 반드시 원인을 밝혀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거에 이제 속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단백뇨의 경우는 조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좀 꽤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false positive입니다. false positive.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단백뇨가 없는데 가짜로 이제 단백뇨가 나온 거, 위양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위양성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언제 있을 수가 있냐면, 단백뇨가 너무 고농축되거나 너무 농축이 많이 된 거죠. 또는 어떤 거냐면 이 혈뇨하고 같이 있을 때예요. 혈뇨와 함께. 이건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소변에 피가 나오는데 그 피에 딱 피 성분만 있겠어요? 피 안에는 뭐도 있죠? 단백질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가 나오는데 그 혈장 성분이라고 하죠. 혈장 성분이 같이 안 따라 나올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 혈장 안에는 단백질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혈뇨, 헤마추리아가 있는데 단백뇨, 즉 프로테이누리아가 없다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뇨가 있다면 단백뇨가 트레이스 아주 조금 나오거나, 또는 1 포지티브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 단백뇨를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혈뇨, 헤마추리아에 초점을 맞춰서 진단과 치료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비나인 프로테이누리아입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양성이에요, 양성. 제가 이제 사실 프로테이누리아, 즉 이 단백뇨를 좀 약간 무섭게 말씀드렸죠. 이게 있으면은 거의 다 사구체 쪽에 질환이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단백질은 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구체를 원래는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단백뇨가 나오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질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괜찮은 상황에서, 즉 양성인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단백뇨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제일 흔한 게 뭐냐면 갑자기 운동하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운동하는 경우에, 또는 열나거나 탈수되거나 이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소변이 농축이 되면서 단백질이 조금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또는 이제 그 젊은 애들 20대 이하의 젊은 애들이 농구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 농구 많이 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단백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포스추럴 프로테이누리아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서 있잖아요. 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오는 단백뇨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고 해도 이게 좀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밤에는 누워 있잖아요. 밤에 검사를 해봐가지고 밤에도 계속 이 단백뇨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단백뇨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위양성은 또 어떤 경우에 이제 위양성이 나오는지, 그리고 크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백뇨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하나만 딱 포커스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단백뇨는 그냥 무조건 조심해라 이겁니다. 단백뇨는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위양성이나 이런 양성 단백뇨가 거의 이제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이게 좀 약간 무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괜히 시간을 끌어가지고 그 문제를 부풀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특히 이제 단백뇨가요. 이게 이제 3.5g 이상 나오는 단백뇨가 있어요. 하루에 3.5g 이상. 이거 뭐라고 부르죠? 요거를? 이건 이제 아실 텐데 네프로틱 레인지의 프로테인유리아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약간 전문 용어긴 한데 네프로틱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신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소변에 단백질이 콸콸콸콸, 그러니까 보상이 일어나지 않고 단백질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을 뜻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이런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다고 해도 이 정도 나오면은 이건 그냥 질환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구체 질환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조금만 이상하다라고 해도 바로 신장내과에 보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명이 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단백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